안녕하세요. CJ 올리브영의 장희수라고 합니다. 네, 올라오기 전에 좀 떨렸는데 왜 떨리는가를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몇 가지 패착을 한 것 같아요. 오늘 청중들이 어, 취준생이라고 듣고 왔는데 실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 취준생 아닌 분들도 되게 많으신 것 같고, 그리고 다들 HR 분들과 채용에 관련된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실무팀장이거든요. 실무팀장으로서, 그리고 테크 기반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되게 딱딱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서 앞에서 크리에이티브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조금 분위기를 다운시키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지금 현재 CJ 올리브영에서 리테일 서비스 개발팀의 팀장을 맡고 있고요. 저희 팀은 맡고 있는 업무가 매장 현장의 포스 업무나 정산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련된 기기들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저 이전 경력은 우한영재들에서 비마트를 개발하고 운영을 했고, 주로 프리랜서나 SI 회사에서 SI 프로젝트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개발하고 테크니컬 리드하고 아키텍팅하고 이런 딱딱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저의 그 타겟층은 테크 기반의 취준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딱딱한 얘기들 할 거고, 또 하나는 저희 회사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잘못 눌렀네요. 예,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취준생을 대상으로 제가 얘기하겠다 했으니까 취준생이 어떤 것들을 궁금해할까를 생각해봤습니다. 먼저 면접을 어떻게 준비할까를 궁금해할 것이고, 이력서 및 포트폴리오 작성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취업시장 동향은 어떻게 되고, 자기개발 방법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네트워킹하는 방법, 기업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올리브영에 저희들이 일하는 문화, 그리고 개발팀이 일하는 방식, 취업 준비생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까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올리브영은 아시는, 거의 많이 아시겠지만 국내 헬스 앤 뷰티 산업의 혁신과 동반 성장, 굉장히 딱딱한 얘기네요. 동반 성장을 선도하는 K-뷰티 트렌드 리딩 플랫폼의 기업입니다. 거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잘 될 수가 있냐 싶을 정도로 잘 되고 있는 중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수많은 오프라인 인프라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리브영이 잘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점은, 저는 오프라인에 수많은 매장들이 1350개 이상의 매장들이 분포되어 있어서 그것들이 저희들이 인프라를 지탱하고 있고, 그 인프라를 기반으로 온라인 비즈니스 그리고 옴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으로 누구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올리브영의 온라인몰은 온라인몰이 실제로 나온 지 몇 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의 그 인프라와 그 옴니 서비스를 기반으로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이렇게 올리브영이 잘 될까를 저희들도 역시 궁금해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어떤 우리가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기업 문화를 보자면, 해당 기업이 어떤 인재를 원하는가를 보면 그 문화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좀 대기업스럽긴 하죠. 트렌드 리딩을 하는 인재, 그리고 강한 실행력을 가진 인재, 협업 및 소통을 중요시하는 인재,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인재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는 되게 키치하게 만들어 놓긴 했지만 용어 자체는 딱딱한 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고요. 태생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올리브영은 실제 CJ그룹의 계열사로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역시 계열사고요. 그리고 기업 문화 측면에서 CJ그룹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통적인 대기업의 특징을 공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계층적 구조, 그리고 안정성, 그리고 복지적인 것들, 목표를 지향하고, 그리고 성과 중심 평가 등의 특징을 가집니다.
그럼 이런 대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 CJ 올리브영이 그러면 어떻게 좀 더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문화에도 불구하고 저희 올리브영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하기 위해서 IT 및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강화하기 위한 스타트업 문화의 일부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혁신과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스타트업 문화의 장점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고요. 애자일 업무 방식을 도입하고 실패와 도전을 장려하고 수평적 의사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며 그리고 고객 피드백을 반영하기 위한 빠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고 유연한 팀을 통해서 저희들이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3년 전에 입사를 했는데 3년 전에 입사했을 때 팀의 사이즈가 그 25명에서 30명이 돼야 팀이라고 인정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10명에서 15명의 팀의 구성을 최적화된 팀이라고 판단하고 움직일 정도로 기업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대기업의 문화와 실제 스타트업의 문화를 가지고 저희 올리브영이 어떻게 일하는가를 말씀드리자면 올리브영의 지금 현재 일하는 방식의 가장 큰 포인트는 트라이브 방식입니다. 트라이브 방식은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있으시겠지만 기능 중심의 사업 그 기업 문화와 그리고 기능과 뭐죠? 목표 중심 예 지금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 매트릭스 구조를 저희들이 복합을 해서 애자일 조직 모델을 따르는 구조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요. 대규모 조직에서도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 트라이브 모델의 특징입니다. 먼저 뭐 자율성과 책임감, 애자일 방식, 제품 중심의 팀 구성, 의사소통과 협업, 성장과 학습, 고객 중심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런 복잡한 구조를 매트릭스 구조로 가지고 저희들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알려진 것도 있고 알려지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저희 올리브영의 구성원들이 조직 문화에도 진심입니다. 그 데이터독이나 AWS, 오라클 이런 벤더들 주요 벤더들의 발표에 가서 실제 사례를 발표하기도 하고요. 저희 올리브영 내부에서 테크 조직들 그리고 세미나들을 운영하고 저희들이 타운홀들을 개최하면서 내부에서도 올리브영 내부에서의 테크 문화를 그리고 개발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유통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활동들이 많이 알려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항상 저희 올리브영은 개발 문화의 진심이었고 IT 개발의 진심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3년 전에 20명 남짓으로 출발했던 개발 조직이 지금 현재 150명 이상이 되었고요. 저희들을 도와주고 있는 외주 분들까지 협력업체 분들까지 포함을 하면 거의 한 250명 정도의 인력이 올리브영 개발에 관여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올리브영의 개발 문화 테크 조직에 저희들이 같이 합류하기 위해서 취업 준비생들에게 어떤 성장을 하도록 그리고 합류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어떤 제안을 할까를 고민해 보다가 제 얘기를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십몇 년 전에 이 프로그래머가 알아야 할 97가지라는 책에 기고를 했던 컬럼을 봤는데요. 다시 한번 봐봤는데 제가 3가지를 얘기했더라고요. 본인의 프로덕트를 가지고 발전하면 좋겠다. 그리고 소통, 커뮤니케이션, 협업 능력을 가지면 좋겠다. 그리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을 아는 그런 것이 취준생들, 그러니까 테크 기반의 예비 개발자들에게 중요한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저는 본인을 브랜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을 브랜딩하는데 가장 접근하기가 편한 게 글쓰기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블로그에 글을 쓰고 집필하고 기고하고 오픈소스에 활동을 해서 기여하고 그리고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관계 형성하는 것들이
본인을 브랜딩하는데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기고했던 글에서 얘기했듯이 본인의 프로덕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토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테스트해보고 내가 알아가는 것들 그리고 익혀가는 것들을 적용해 나가고 나와 같은 이들에게 공유하고 기여하는 것들 그리고 전문성을 고취하기 위해서 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훈련하는 것들이 본인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협업 능력인데요. 이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조직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문제 해결의 효율성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협업 능력은 필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식 공유하고 책임 분담의 연습을 하는 장이 될 거고요.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서 방향성 공유하고 동기부여하고 신뢰 형성에 훈련이 되는 것들이 이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발자 또는 테크 기반의 취업 준비생들에게만 국한되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진정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뭔지를 생각을 하면 좋겠는데요. 일반적으로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그냥 막연하게 개발을 한다 또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내가 서비스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내가 그 직업을 가지고 또는 그 기술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장인이 되고 싶은 건지 또는 업무 전문가가 되고 싶은 건지 뛰어난 기술 리더가 되고 싶은 건지 또는 데코레이터로서 내가 잘 조합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건지 등에 따라서 본인이 발전하고자 하는 능력, 발전시켜야 되는 능력, 가고자 하는 길이 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험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SI 업무를 많이 했었고 서비스 기업에서 일을 해봤었는데 각각의 성격이 다릅니다. SI 업무 같은 경우는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기능 개발하고 시스템 통합을 해야 했고 워터폴 방식으로 개발을 했어야 됐고 목표 계약 기한 내에 완성해야 되는 목표와 책임이 있었고 그리고 단기적이고 고정된 개발 주기를 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기업에서는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하고 최적화를 해야 되고 애자일 스크럼 방식으로 개발 주기를 가졌어야 됐고 유저 피드백의 반영이 좀 더 빨랐어야 됐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일을 했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각자의 장단점은 SI 업무를 했을 때는 매번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수 있고 빨리빨리 뭔가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면 서비스 기업에서는 씨를 뿌리고 경작하고 열매를 수확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다. 그리고 한정된 리소스에서 1인 다역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왜 서비스 회사를 선택했냐를 생각해 보면 저는 20년 넘게 이쪽 IT 쪽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면서 이제는 내 서비스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경험을 가지고 싶다. 그리고 수학의 즐거움을 좀 가져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CJ 올리브영에서 매일 성장하는 서비스와 프로덕트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리브영이 이제 이런 제 올리브영의 서비스 소개를 했고 그리고 제 경험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올리브영이 그럼 IT를 통해서 어떤 고객 경험을 혁신하고 있는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올리브영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이미 단단하게 구축되어 있는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통해서 옴니채널 전략을 가지고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도와주는 IT 시스템들이 이렇게 뭐 간단하게 6개만 얘기를 했는데요. 훨씬 더 많겠죠. 재고 관리 시스템, 결제 시스템, 물류 배송 시스템, 상품 데이터 관리 시스템, 매출 관리 시스템, 매장 마켓 송출 이런 비즈니스를 도와주는 여러 IT 시스템들을 통해서 올리브영의 오프라인 비즈니스 그리고 옴니채널 전략이 구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옴니채널 전략을 통해서 온라인 비즈니스 역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리브영이 그 유통회사라고 알고 있고 화장품 헬스앤뷰티 회사라고 알고 있지만 IT를 통해서 무엇을 해왔냐를 보면 저희들이 SNS, 공식 쇼핑몰, 오프라인 매장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다양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채널 간의 데이터 및 정보 공유, 통합된 시스템들을 구축함으로써 고객 경험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저희 올리브영으로
오시기 위해서 저희 예비 개발자분들에게 제언을 드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약간 제가 발표를 하다 보니까 그 발표가 중간중간 뚝뚝 끊기네요. 예, 조금 타겟층이 아무래도 취준생이고 저희 올리브영 자랑도 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점이 있는 점 사과 말씀드리고요. 네, 일단 취업 준비생들에게 실무 준비를 위한 제언을 드리자면 취업 준비를 하실 때 토익 프로젝트하고 팀 프로젝트를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해당 프로젝트가 어떤 비즈니스 임팩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정의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브랜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포트폴리오는 뭐 아시는 것처럼 본인이 가진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결과물들을 많이 포함시켜서 저희들 채용 담당자들이나 아니면 저 같은 실무 팀장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글과 코드를 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브랜딩을 하시고요. 본인을 표출할 수 있는 레퍼런스가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흑백 요리사에서 킥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저는 이게 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항상 본인이 3년에서 5년 뒤에 어떤 모습을 하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그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그리시는 그림이 얼마나 구체적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맞상대하고 있는 저나 채용 담당자들은 깊은 인상을 받게 되고요. 그 방향에 맞춰서 현재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를 정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나는 5년 뒤에 가야 될 그림에 맞춰서 내가 몇 걸음째 가고 있다라는 게 표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취업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좀 뭐 나름 좋은 말을 써봤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기울이는 노력이 평생을 지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성실함과 꾸준함이 여러분을 만들어갈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애티튜드라고 생각합니다. 진대재 장관님이 십몇 년 전에 애티튜드라는 거 발표하셨죠. 네, 100%라고 했던. 예, 저도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애티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을 응원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